빨간 약을 또 바른다고요? 네. 안 돼요. 마데카솔이나 호시딘도 좋지만 제가 소개드리고 싶은 연구가 있어요. 그 연고를 3개월 동안 바른 쪽과 안 바른 쪽을 비교한 건데요. 원장님, 저 어제 퇴근하다가 넘어져서 얼굴 다 쓸렸잖아요. 괜찮아요? 약 발랐어요? 네, 어제 빨간 약 사서 발랐는데 이따가 한 번 더 바르려고요. 빨간 약을 또 바른다고요? 네. 안 돼요. 이거 진짜 피부과 의사 뒷목 잡는 소독이에요. 쓰러질 것 같아요. 왜요? 그렇게 하다가 없던 흉도 생긴다니까요? 상처 나면 빨간 약, 새살엔 마데카솔이잖아요. 빨간 약, 마데카솔을 바르지 말아야 하는 상처도 있어요. 빨간 약이라고 하면 다들 이 포비돈 떠올리실 텐데요. 포비돈은 아주 강력한 소독약이에요. 세균을 죽이는 효과가 좋아서 수술하기 전에 많이 사용해요. 의학 드라마 보면 의사들이 수술 들어가기 전에 막 문지르잖아요. 그때 사용하는 게 바로 이 포비돈 소독약이에요. 그럼 안전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감염 위험이 있을 땐 그렇죠. 예를 들어서 길에서 넘어지면 처음에는 더러운 길바닥에 있는 세균에 감염될 수 있잖아요. 그때 이 포비돈을 사용해서 소독을 하면 균을 없애주니까 안전하죠. 그런데 밴드를 갈 때마다 매일 빨간 약을 바르면 세균만 죽이는 게 아니라 피부를 재생시키려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피부 세포까지 파괴시킬 수도 있어요. 오히려 피부가 아무는 시간이 더 길어지죠. 그래서 빨간 약은 감염의 위험이 있는 상처에 처음 소독할 때 쓰시는 게 좋고요. 우선 상처가 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깨끗하게 씻는 건데요. 아스팔트 바닥이나 더러운 곳에 다쳤을 때는 이런 생리식염수를 거즈에 묻혀서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이때 제대로 안 닦아서 피부 속에 이물질이 남아있다면 2차 감염의 위험도 있고 피부가 아물었을 때 검은 반점처럼 이물이 남아있게 돼요. 따라서 처음에는 아프겠지만 깨끗하게 닦아주는 게 매우 중요해요. 이때 아까 말한 빨간 약, 이 포비돈을 사용해도 되는데요. 다친 후 최초 1회만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마찬가지로 과산화수소수도 많이 사용하세요. 과산화수소수는 피에 닿으면 뽀글뽀글 거품이 올라오는 성질이 있어요. 과산화수소수도 피를 닦아낼 때 처음 소독할 때만 쓰시는 게 좋고 계속해서 사용하면 상처를 아물게 도와주는 피부 세포를 죽여서 상처 회복이 더뎌질 수 있어요. 참고로 포비돈은 피부에 착색이 될 수 있어요. 피부가 갈색으로 변하면 염증이 있는지 이물이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포비돈을 바른 다음에는 생리식염수를 한번 꼭 닦아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집에 생리식염수나 소독약이 없으면 어떡해요? 만약 생리식염수로 닦을 상황이 안 된다면 깨끗한 수돗물로도 충분한데요. 단 흐르는 물로 씻어주시는 게 중요해요. 물을 받아놓고 손을 담그면 오히려 감염 가능성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소독약이 없을 때는 흐르는 물에 충분히 씻어주시면 됩니다. 소독을 했으면 보통 연고 바르시죠? 그쵸, 마데카솔이나 후시딘 같은 거. 마데카솔이나 호시딘도 좋지만 제가 소개드리고 싶은 연고가 있어요. 바로 에스로반이에요. 항생제 연고는 크게 에스로반, 후시딘, 마데카솔 이렇게 나뉘는데요. 에스로반과 후시딘은 항생제만 들어있는 연고고요. 마데카솔은 복합제제라고 하는데 항생제랑 피부 재생을 돕는 병풀 추출물이 들어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균을 죽이는 효과는 항생제만 든 연고가 강력하기 때문에 소독한 직후에는 마데카솔보다는 에스로반 또는 후시딘을 바르는 게 좋고요. 이 중 후시딘 연고에는 후시딘에 내성이 있는 균이 많기 때문에 세균이 잘 죽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에스로반을 좀 더 추천드려요. 에스로반과 같은 무피로신 성분을 지닌 연고에는 박테로신, 베아로반, 박트로반, 닥터로반 등이 있어요. 항생제 연고의 경우에는 하루에 2번이나 3번 정도 발라주시면 돼요. 마데카솔 광고 보면 새살이 솔솔 마데카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마데카솔은 언제 발라요? 마데카솔은 깨끗한 데서 살짝 베이거나 빠진 경우에 발라주면 좋아요. 깊지 않은 상처들 있잖아요. 마데카솔은 항생제 성분도 있지만 콜라겐 합성을 촉진해서 피부의 재생을 도와주는 병풀 추출물이 들어있어서 단순한 항생제 연고보다는 재생 연고에 좀 더 가까워요. 마데카솔 같은 재생 연고는 항생제 연고보다는 좀 더 자주 하루에 3번에서 4번 정도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 퀴즈! 상처에 딱지가 생기면 빨리 나을까요? 아니면 안 나을까요? 당연히 딱지가 생겨야 빨리 낫는 거 아니에요? 땡! 아니에요. 상처에 딱지가 생기면 오히려 치료가 더 느려져요. 딱지는 상처에서 생기는 진물이나 피가 마르면서 생기는 껍질인데요. 딱지가 생기면 진물 안에 있는
상처 치유를 돕는 물질들도 딱딱하게 굳어서 회복을 방해하고요. 또 딱지가 있으면 새살이 올라오는 게 더뎌져요. 살이 올라오지 않으니까 흉터가 더 많이 남겠죠. 그래서 상처가 잘 안 나아요 하고 오시면 병원에서 일부러 딱지를 뜯어내기도 해요. 그래야 새살이 올라오거든요. 딱지가 안 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처가 공기중에 노출되어 있으면 건조해지면서 딱지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상처가 마르지 않게 뭔가 위에 덮어줘야 돼요. 드레싱을 해주면 상처가 수분한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 세포 성장이 원활해지면서 상처가 빠르게 아물도록 도와줘요. 이때 입히는 옷, 그러니까 드레싱 제제 중에는 가장 많이 쓰이는 게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거즈, 두 번째는 이 메디폼,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듀오덤이 있어요. 첫 번째 이 거즈는 움직임이 많은 부위에 사용하는데요. 팔목이나 손가락 같은 데 베어서 다들 데일밴드 한 번씩은 붙여보셨을 거예요. 데일밴드가 거즈를 붙이기 쉽게 만들어서 나온 거예요. 근데 거즈를 붙일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에스로반, 후시딘, 마데카솔 이런 연고를 충분히 발라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진물이 거즈랑 뭉쳐서 거즈를 갈 때마다 아물고 있던 새살이 떨어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메디폼이에요. 이건 상처에 진물이 많이 나올 때 좋아요. 이게 푹신푹신한 폼이라서 진물을 많이 흡수해 줄 수 있어요. 진물의 양에 따라서 두께는 선택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듀오덤, 젤 형태라서 어느 정도 진물을 흡수하면서 이 상처 부위가 건조해지는 걸 막아줘요. 딱지가 생겼을 때 덮어주면 밑에서 나오는 진물이 딱지를 녹이면서 상처가 아물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듀오덤은 진물을 흡수하면 이 노란색이었던 부분이 하얗게 변하는데요. 이러면 듀오덤의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갈아주셔야 합니다. 저도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건 이 듀오덤인 것 같아요. 저희 집에도 한 10개 정도 있거든요. 진물을 흡수한다는 점에서 메디폼이랑 듀오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비슷하긴 한데요. 상처가 크고 진물이 많이 나올 때에는 메디폼, 그리고 상처가 아물어가면서 진물이 줄면 이 듀오덤을 붙이고요. 상처가 작으면 바로 듀오덤을 붙이면 됩니다. 상처가 작은데 좀 많이 움직이는 부위여서 듀오덤을 붙이기 어렵다? 이러면 거즈를 붙이시면 됩니다. 거즈랑 메디폼은 하루에 한 번씩, 듀오덤은 상처가 하얗게 변할 때마다 갈아주시면 되고요. 갈아줄 때는 이 생리식염수를 거즈에 적셔서 환부를 살짝 닦은 후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거즈를 붙일 때에는 연고를 충분히 바르시는 게 중요한 팁이에요. 이미 생긴 흉터는 어떻게 해요? 흉터를 최대한 안 만들려면 골든타임을 지켜야 해요. 상처가 생기고 2개월 이내에 흉터 치료를 시작하는 건데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보통은 상처가 생기고 2주 후에 시작하시면 좋은데요. 수술을 받고 나서 꼬맨 경우에는 실밥을 풀자마자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흉터 치료에는 크게 2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흉터 연고랑 레이저입니다. 둘을 같이 하면 효과는 더 좋아요. 우선 흉터 연고부터 볼게요. 흉터 연고는 상처가 아문 1, 2주 이후에 사용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에스로반 같은 상처 연고를 바르다가 상처가 아물면 흉터 연고로 넘어가는 거예요. 흉터 연고는 크게 2가지가 있어요. 바로 양파 추출물이 들어가 있는 계열과 실리콘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각각 장단점이 있는데 우선 양파 추출물과 헤파린이 들어가 있는 연고는 흉터를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붉은기를 빼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사진은 제왕절개 흉터에 양파 추출물 연고를 3개월 동안 바른 쪽과 안 바른 쪽을 비교한 건데요. 바른 쪽이 확연히 색이 옅어진 게 보이시죠? 대표적인 연고로는 콘트라투벡스 겔과 이 노스카나 겔이 있습니다. 노스카나 겔도 양파 추출물 계열인데요. 원조격인 콘트라투벡스 겔보다는 양파 추출물 양은 감소하고 대신에 피부 재생을 도와주는 판테놀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상처 초기에 바르기에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실리콘 계열 연고인데요. 실리콘은 흉터 부위를 보호하면서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진 속의 흉터에서 네모 안쪽은 2달간 실리콘 젤을 도포했는데요. 바르지 않은 곳과 비교해서 훨씬 흉터가 연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콘트라투벡스 겔은 가격이 20g에 4만원 정도로 비싼 편인데요. 같은 성분을 가진 스카덤 겔, 벤트락스 겔, 스카일 겔 등 국내 제약사에서 만든 1, 2만원대 연고들도 있습니다. 실리콘 연고는 평균적으로 양파 추출물 연고보다는 좀 비쌉니다. 더마틱스 울트라의 경우에는 7g에 2만원 초반, 15g에 3만원 후반대이고요. 메디터치 스카젤 등 국내 제약사에서 만든 실리콘 연고는
가격은 10g에 3만원 정도입니다. 페이거나 붉은기가 심한 경우에는 양파 추출물 연고를 바르는 게 좋고요. 팔이나 가슴에 튀어나오는 봉합 흉터, 켈로이드 흉터에는 실리콘 연고를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거 매일 바르는 거예요? 네, 양파 추출물 연고는 하루에 3번에서 4번 정도 마사지 하듯이 부드럽게 문질러서 흡수시켜 주시면 되고요. 실리콘 연고는 상처 위를 덧바르듯이 하루에도 3번, 4번 발라주시면 됩니다. 이 두 연고를 같이 발라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최소 2-3개월은 꾸준히 바르셔야 해요. 중간에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하시다가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피부 재생은 시간이 필요한 과정이어서 꾸준하게 바르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레이저 치료는 언제 시작하는 게 좋아요? 흉터 레이저 치료는 사실 빨리 시작하는 게 좋아요. 보통 상처가 아물고 한 1-2주 정도 지났을 때부터 시작하는데요. 레이저 치료는 보통 붉은 흉터에는 V빔과 같은 혈관 레이저를 사용하는데요. 흉터가 빨갛게 되는 건 혈관이 많아서 그런 건데 V빔이 이 혈관을 옅어지게 합니다. 두 번째로는 프랙셔널 레이저인데 이건 상처를 상처로 덮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 이 환부에 작은 흉터를 만들어서 이 흉터가 재생되는 힘으로 기존에 있던 흉터를 재생시키게 됩니다. 최근 연구들을 보면 레이저를 한 가지만 쓰는 것보다는 2가지를 같이 쓰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특히 V빔하고 프랙셔널 레이저를 같이 쓰면 효과가 제일 좋아요. V빔으로 붉은기를 없애고 프랙셔널 레이저로 흉터 조직을 재생시키는 거죠. 이제 상처가 생기면 빨간 약부터 찾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해보세요. 그리고 이미 흉터가 있더라도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전문의와 상담 후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강조드리고 싶은 건 모든 흉터 치료에는 시간과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꾸준히 받으시면 분명히 좋아질 수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관리해주세요. 흉터 치료와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지금 뜨는 이 영상을 클릭해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피부가 예뻐지는 10분, 피부텐텐의 피부과 전문의 김수영이었습니다.